아유, 이번엔 간 딱 맞게 됐다. 한 입만 맛 좀 봐라. 어머니, 이거 솔직히 너무 맛없어요. 이건 그냥 버릴게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렸던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짠 김치 안 먹어요. 겨우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못처럼 지금도 아픈 거예요. 저는 올해 68, 양평에 사는 한순자입니다. 평생을 시댁에서 살았어요. 시아버님 산소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죠. 별거 없는 인생 그냥 여느 시골 할머니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만큼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이었어요. 김장철이 돌아왔죠. 아, 전 김장이 참 좋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하는 그 시간들이요. 손끝이 시려도 그 추위가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족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으니까요. 특히 그 애는 마음이 더 들떴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어머님, 저도 김장 배워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 손맛을 전수해 줄 수 있겠구나. 며느리도 이제 마음을 열었구나 싶었죠. 그동안 며느리랑 사이가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서울에서 자란 아이라 시골 시댁 생활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저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김치라도 같이 담그면 정도 쌓이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그날 새벽 5시부터 준비했어요. 마당에 커다란 대야 여러 개 깔아놓고요. 배추는 이틀 전부터 소금에 절여뒀죠. 고춧가루는 영양 고춧가루로 특별히 주문했고 젓갈도 까나리 액젓이랑 새우젓 둘 다 준비했어요. 제 김치의 비결은 바로 그 젓갈 배합이거든요. 시어머님한테 배운 건데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미선이가 그날 깔끔한 앞치마 두르고 나왔을 때 참 예뻐 보였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입는 아이라 뭘 해도 세련됐거든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목소리도 밝았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와줘서 고맙다. 자, 이리 와봐. 먼저 배추 보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줬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물기를 빼는지, 양념을 어떻게 켜켜이 바르는지 다 보여줬죠. 40년 넘게 해온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 거였어요. 미선아, 이게 포인트야. 배추 속대 부분에 양념을 좀 더 넉넉히 발라야 해. 그래야 간이 골고루 배거든 했더니, 네, 어머니 하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미선이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코를 찡긋거리고 손가락으로 양념을 살짝 찍어서 맛을 보더니, 어머님, 이거 좀 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응? 짜? 이게 딱 알맞은 간인데 했더니, 아니, 제가 맛봤는데 확실히 짜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한 게 저는 당황했죠. 40년 넘게 해온 내 손맛이 틀렸다고 미선아, 이게 전통 방식이야. 김치는 발효되면서 간이 좀 빠지거든. 그래서 처음엔 좀 세게 해야 나중에 맛있어 설명해 줬는데도 미선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저염 식단이 트렌드예요. 이런 짠 김치는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러더라고요. 미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참 이상했어요. 겉으론 웃는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마치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 하는 표정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죠. 어머님, 저는 마트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위생적으로 만들고 간도 딱 맞게 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담글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양념 묻은 손으로 배추를 들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마당에 늘어선 배추들이 정성껏 준비한 양념들이 그 모든 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웃음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에서는 자꾸 뭔가 핑 도는 거예요. 미선이는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 저 손 좀 씻어야겠어요. 양념 냄새가 너무 배서요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 혼자 남았죠. 마당에 배추더미 사이에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왔는데 11월 바람은 차갑잖아요. 근데 제 가슴이 더 차가웠어요.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뿌듯하게 바라보던 그 김치통이 그날은 마치 제 인생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짠 김치, 구식, 마트 김치가 낫다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저녁에 아들 도윤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 김치가 정말 그렇게 짜냐고. 도윤아, 오늘 김장했다. 김치 좀 먹어볼래? 했더니 네. 근데 엄마 저 지금 배불러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맛만 봐봐. 간 맞는지 확인 좀 해줘 했더니 아들이 대충 한 젓가락 집어먹고는 엄마 미선이 말 들었어요. 요즘은 시판 김치가 더 맛있대요. 과학적으로 만든다고요. 엄마도 그냥 사 먹어요. 이렇게 힘들게 담글 필요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 인생이 뭐였나 하고요. 평생을 이 김치 하나 잘 담그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는 쓸모없는 짓이 된 거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날도 전 김치를 담그지 않았어요. 마당에 배추가 그대로 있었는데 절여놓은 배추들이 점점 물러지고 있는 게 보였죠. 저렇게 두면 안 되고 버무려야 하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배추 어떡할 거예요? 상하겠는데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그냥 버려 그랬어요. 네. 아들이 놀라서 되물으니까 버리라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 먹을 거 뭐하러 담그냐 했죠. 아들이 뭐라 말하려다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전 또 눈물이 났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식탁 위에는 제가 담근 김치가 아니라 며느리가 마트에서 사온 포장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빨갛고 예쁘게 썬 김치였죠. 도윤이가 그걸 집어먹으면서 오, 이거 맛있는데? 역시 요즘 시판 김치가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미선이가 웃으면서 그치? 내가 유기농 김치 샀어. 저염이고 유산균도 살아있대. 건강에 좋아하면서 저한테도 권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드세요. 이게 훨씬 깔끔해요. 저는 말없이 그 김치를 봤어요. 네모 반듯하게 잘린 배추, 균일한 빨간색, 포장지에는 프리미엄, 저염, 위생적 이런 글자들이 써 있었죠. 이게 내 김치보다 나은 거구나 싶었어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안 드세요? 정말 맛있는데 미선이가 제 얼굴을 보면서 물었는데요.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봤죠? 이게 요즘 김치예요. 어머님 건 구닥다리예요. 그런 말이 눈빛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그 눈빛 속에 뭔가 있었어요. 동정인지 무시인지 아니면 우월감인지 모를 그런 감정이요. 배불러서 너희들 먹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가 시끄러웠는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미선이의 목소리였어요. 뭘? 도윤이가 물으니까 김치 그만 담그시라고. 매년 김장철마다 허리 아프다고 하시잖아.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평생 해오신 건데 도윤이가 망설이면서 말했는데 미선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니까 문제지. 평생 그것만 하셨잖아. 다른 취미도 없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김치만 담그시니까 우울해지시는 거야 그랬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울하다고?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입맛에는 안 맞잖아. 너무 짜고 자극적이고 건강에도 안 좋아. 어머님 혈압도 높으신데 저염식 하셔야지. 미선이가 계속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 도윤이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고요. 여보, 내가 말할게.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려 볼게. 이건 어머님을 위한 거야, 알지? 미선이가 그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전 눈물을 흘렸어요. 물이 흘러내리니까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냥 그렇게 울었죠. 나를 위한 거라고? 내가 우울해서 김치를 담근다고? 아니었어요. 전 김치 담그는 게 행복했거든요. 그게 제 존재 이유였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는 거였어요. 쓸모없다고, 구식이라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 제가 담근 김치 먹고 자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는 시판 김치가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전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맨 위 칸에는 며느리가 사온 그 포장 김치가 있었고 맨 아래 구석에 제가 담근 김치통이 있었어요. 묵은지였어요. 작년에 담근 김치인데 1년이 지나면서 아무도 안 먹어서 그대로 남아있던 거였죠. 뚜껑을 열었더니 톡 쏘는 냄새가 났어요. 잘 익은 김치 특유의 신맛이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요. 짰어요. 그래요, 짰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근데 깊었어요. 그 짠맛 뒤에 숨어있는 감칠맛이, 발효된 깊은 맛이, 1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그 복잡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짜고 쓰고 쉬고, 근데 오래 두면 깊어지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부엌 바닥에 앉아서 묵은지 한 점을 입에 물고 그렇게 울었죠.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시아버님 수발 들고 시어머님 임종 지켰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대학 보냈고요. 그 과정에서 제 꿈, 제 행복,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김치 담그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잘한다고 자부했던 거예요. 40년 경력의 손맛, 그게 제 자존심이었는데 그것마저 짜다고, 구식이라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반 위에 있는 낡은 공책을 꺼냈죠.
제 김치 노트였어요. 결혼 첫 해부터 써온 건데 어떤 해에는 젓갈을 얼마나 넣었는지, 배추는 어디서 샀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다 기록해뒀어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배추 국물이 번진 자국들이 보였어요. 어떤 페이지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너덜너덜했죠. 40년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게 내 인생인데 이게 쓸모없다고? 그날 밤 뭔가가 바뀌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오기였어요. 내 손맛이 정말 쓸모없는 건지 내가 증명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전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안 왔어요. 그 대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내일은 장에 가봐야겠다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왜 내가 시장에 가려고 하는 걸까? 돈이 필요해서? 아니었어요. 남편 퇴직금도 있고 생활비는 충분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손맛이 정말 쓸모없는 건지, 40년간 담가온 이 김치가 정말 구닥다리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건지요. 며느리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김치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낯선 사람들한테요.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 김치를 맛보여주고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었던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도 짜다, 맛없다 그러면 그땐 인정할게요. 내 김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누군가 맛있다고 해준다면 그게 제 평생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어요. 평생 가족 밥상을 책임지고 명절 때마다 음식 만들고 시집살이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구닥다리, 시판 김치가 낫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새벽 5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에 머릿속으로 세운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죠.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와서 부엌에서 장바구니를 챙겼어요. 지갑, 에코백, 그리고 제 김치 노트까지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미선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안 자고 휴대폰 보고 있나 봐요. 저는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문을 닫고 나왔죠. 밖은 어두웠고 11월 새벽 공기는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니까 5일장이 서는 큰 시장에 도착했어요. 벌써 장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상인들이 물건을 깔고 농부들이 채소를 내리고 하는 그 분주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우선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구경했어요. 김치 파는 곳이 있는지, 얼마에 파는지 알아보려고요. 시장 한쪽에 김치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대형통에 김치를 담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김치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포기당 15,000원인디 맛 좋아요. 한번 먹어보소 하시면서 조금 맛을 보여주셨어요. 맛을 봤는데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간이 좀 싱겁고 깊은 맛이 없더라고요.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줌마,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담그겄소? 도매로 떼온 거제. 근디 맛은 괜찮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도
다 직접 만든 게 아니구나 하고요. 다른 곳도 둘러봤어요. 김치 파는 곳이 두어 군데 더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했어요. 도매로 떼온 김치를 파는 거였죠.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였어요. 혹시 직접 담근 김치 파시는 분은 없어요? 물어봤더니 요새 누가 일일이 손으로 담그겄소. 다들 공장 김치 떼다 파는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판다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손맛이 있는 진짜 김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상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시장관리사무소 가서 자리 신청해야 하는디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자리 쓰는 거제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어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아직 문이 안 열렸더라고요. 8시에 연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배추 가격도 알아보고 고춧가루, 젓갈 가격도 체크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김치 한 포기 만드는데 재료비가 한 5,000원쯤 들 것 같았어요. 15,000원에 팔면 10,000원 남는 거죠. 물론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8시가 되자마자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직원분께 저기 김치 좀 팔고 싶은데 자리 신청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할머님 혹시 몇 살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68빈디요 했더니 아이고 그 나이에 장사가 쉽지 않을 텐디. 김치는 무겁잖아요. 게다가 식품은 신고증 있으셔야 하는디요. 가정간편식 신고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제가 물으니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위생 교육도 받아야 하고 주방시설 검사도 받아야 한대요. 복잡해요? 물었더니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디 시간은 좀 걸리제. 보건소 가서 상담받아보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구나.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재료만 좀 사기로 했어요.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시키는 동안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되겠다 싶었죠. 배추를 한 박스 샀어요. 10포기 들어있는 거였는데 25,000원이었어요. 할매, 이거 혼자 들고 가시게?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는데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라고요 했죠. 고춧가루도 사고 젓갈도 사고 마늘, 생강, 파도 샀어요. 짐이 제법 많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사님이 어머님, 김장하시게요? 물으시더라고요. 네, 좀 늦었지만 했더니 요새 김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디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왠지 힘이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순자 씨, 김장해요? 김치 좀 나눠줘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좀 특별하게 담글 건디 잘 되면 한 포기 드릴게요 했더니 특별하게 뭐가 다른데? 물으시길래 비밀이에요 하고 웃었어요.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배추를 펼쳐놓으니까 뭔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 정말 시작하는 거구나. 내 손맛을 증명할 기회가 온 거구나.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얼마 만에 웃는 얼굴을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미선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마당에 배추가 있는 걸 보고는 어머님, 김장 또 하세요? 물었는데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응, 좀 담그려고 했더니
아직도 안 드신 김치가 냉장고에 있잖아요. 왜 자꾸 만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가 있어서 애매하게 대답했더니 무슨 용도요? 따져 물었어요. 그냥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했더니 미선이가 한숨을 쉬면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어요. 소금물에 푹 담가서 절이는데 손에 힘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인정받을 거야. 내 김치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평가받을 거야.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며느리 말대로 요즘 사람들이 정말 내 김치를 안 먹는지 아니면 여전히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배추를 절이고 나서 이틀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보건소에 다녀왔어요. 가정간편식 신고를 하러 간 건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길래 겁먹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할만했어요. 주로 식중독 예방이나 유통기한 표시 같은 걸 배웠는데 40년 김치 담가온 사람한테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거든요. 교육받고 신청서 내고 나니까 담당 공무원분이 집에 나가서 주방시설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언제 괜찮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디요 했더니 사흘 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엌을 싹 청소했죠. 원래도 깨끗하게 쓰는 편이지만 검사 받는다니까 더 꼼꼼하게 닦았어요. 검사 당일 공무원분이 2분 오셨어요. 부엌을 이것저것 보시더니 와,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요새 이렇게 관리 잘하시는 분 드문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칭찬을 낯선 공무원분한테 듣게 될 줄이야. 합격이세요. 일주일 후에 신고증 나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구나 싶었죠. 공무원분들이 가시고 나서 저는 마당으로 나가서 절여둔 배추를 봤어요. 딱 적당하게 절여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양념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어요. 고춧가루는 입자가 고운 걸로 골랐고요. 젓갈은 까나리 액젓하고 새우젓을 제 비율대로 섞었어요. 마늘은 곱게 다지고 생강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넣었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양념을 발랐어요. 40년 해온 그대로 제 손이 기억하는 대로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까 10포기가 나왔어요. 통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뒀는데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발효가 되면서 김치 특유의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맛을 봤는데 딱 좋았어요. 아직 쉬지 않고 아삭아삭하면서도 양념이 잘 배어 있는 그 맛이요. 일주일 후 신고증을 받으러 보건소에 갔어요. 가정간편식 판매업 신고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68 나이에 이런 종이 한 장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큰 종이하고 매직을 샀어요. 정성 손맛 김치라고 써서 간판을 만들었죠. 다음 날 새벽 김치 10포기를 수레에 실고 시장으로 갔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하루 장사 신청을 했어요. 한 달치 계약은 안 하시고요? 직원분이 물으시길래 일단 오늘 해보고 결정하려고요 했더니 그럼 하루치만 내세요. 10,000원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시장 구석진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 같았지만 뭐 첫날이니까 괜찮다 싶었죠. 비닐을 깔고 김치통을 놓고 손으로 쓴 간판을 세웠어요. 정성 손맛 김치 직접 담근 전통 김치 한 포기 15,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 8시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긴 하는데 아무도 안 멈추더라고요. 그냥 쓱 지나가거나 힐끗 보고는 가버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왔어요. 10시쯤 되니까 옆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가 할매, 김치 장사 처음 하시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했더니 첫날은 원래 안 팔려요. 사람들이 낯선 가게는 안 들르거든. 며칠 하다 보면 단골도 생기고 그러재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했는데 마음은 조금 불안했어요. 정말 팔릴까? 내 김치를 사줄 사람이 있을까? 11시쯤 됐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멈춰 섰어요. 이거 직접 담근 거요? 물으시길래 네, 제가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예요 했더니 맛 좀 볼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종이컵에 조금 덜어드렸더니 드셔보시고는 오, 이거 옛날 맛이네. 요새 이런 김치 보기 힘든디 하시면서 한 포기 사가셨어요. 첫 손님이었어요. 할머니가 15,000원을 주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인사했더니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요. 맛있으면 친구들한테도 소문내줄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 뒤로 1~2시간에 한 명씩 손님이 왔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다들 요즘 이런 손맛 김치가 어딨어. 시판 김치는 맛이 없는디 이건 옛날 생각나네 그러시면서 사가셨어요. 오후 3시쯤 되니까 10포기 중에 5포기가 팔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이거 어머님 아니세요? 돌아보니까 미선이가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장 보러 나왔다가 우연히 저를 본 모양이었어요. 미선아.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는데 미선이는 제 앞에 놓인 김치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김치를 팔고 계세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는데 미선이가 황급히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눈을 흘기듯이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체면? 김치 장사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야? 제가 물었더니 미선이가 코웃음을 치면서 창피하죠. 우리 집 시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좌판 깔고 앉아 계시면 제 얼굴이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박미선네 시어머니 돈이 없나 봐. 시장에서 장사하네 이러겠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말하려는데 미선이가 가로막으면서 아니면 뭐예요? 취미예요? 어머님 나이에 이런 걸 취미로 하세요? 비꼬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떡볶이 파시던 아주머니가 야, 며느리 되는 사람이 그게 무슨 짓이여? 어르신한테 함부로 그러면 못 써 한마디 하셨어요. 미선이가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더니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일이니까 신경 꺼주시겠어요?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저한테 어머님 빨리 정리하고 가요. 이거 남편한테 알려야 하나 협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도윤이한테 알려? 그래, 알려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했더니 미선이가 허탈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누가 보면 저희 집 사정이 힘든지 알 거 아니에요? 나 돈 벌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야. 내 김치가 정말 쓸모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미선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그 김치 타령 또 시작이네. 어머님, 그냥 인정하세요. 어머님 김치는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오늘 5개 팔렸다고요? 어르신들만 사가시는 거 안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러면서 제 좌판을 둘러보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사간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미선이가 그걸 콕 집어서 말하니까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맞죠? 어르신들이야 옛날 생각나서 사시는 거지. 지금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는다니까요. 어머님이 아무리 증명하고 싶으셔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미선이가 비웃듯이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초라한 모습. 구석진 자리에서 손으로 쓴 간판 들고 계시는 거.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아,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미선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서면서 어머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면 제가 남편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럼 더 난처해지실 텐데 위협하듯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떡볶이 파시던 아주머니가 할매, 괜찮소?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소 위로해 주셨지만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까 김치를 사간 할머니가 친구분 2명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 데리고 왔는디 있소? 그러시면서요. 네, 있어요. 제가 얼른 일어나서 김치를 보여드렸더니 친구분들도 한 포기씩 사가셨어요. 할매, 다음 주에도 나오시제? 우리 또 올 테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느리한테는 비웃음을 샀지만 이 할머니들한테는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해질 무렵 김치 10포기를 다 팔았어요. 15만 원이 손에 쥐어졌는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오늘 저를 찾아온 10명의 손님이 모두 제 김치가 맛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비록 며느리 눈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이 10명의 손님한테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미선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제 김치를 안 사고 어르신들만 사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어르신들이라도 제 김치를 알아봐 주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미선이가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머님 들어오셨어요. 차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시장에 나갔어요. 처음엔 10포기만 담갔는데 점점 주문이 늘어나서 20포기, 30포기까지 담그게 됐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하고 하는 게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번 주도 나오셨네요. 저번 주에 산 김치 너무 맛있어서 동서한테도 하나 사다 주려고요. 언니 김치 먹고 우리 남편이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다음 주엔 좀 더 가져오소. 우리 친구들이 다 사고 싶대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미선이가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 했고요. 시장에서 번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죠. 한 번은 제가 미선아, 오늘 김치가 일찍 다 팔렸어 말했다가 어머님, 그런 얘기 남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 도윤이는 아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미선이가 말 안 한 모양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어쨌든 저는 조용히 제 일을 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시장에 나가서 자리를 폈는데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이모님, 여기가 손맛 김치 파시는 곳 맞죠?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는데 그분이 네, 누가 올려놨던데요. 오일시장에 김치 진짜 맛있게 담그시는 분이 계시다고. 댓글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 맛이에요. 이런 진짜 손맛 김치 요즘 어디서 먹어봐요.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그런 걸 올렸대요? 제가 신기해서 물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여기서 사드신 분이 올린 것 같아요. 사진도 있고 위치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서요. 이모님, 저 2포기 살게요. 하나는 우리 집이랑 하나는 친구 선물하려고요. 그 젊은 여자분이 김치를 사가셨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젊은 사람이 제 김치를 사다니요. 미선이는 젊은 사람들은 제 김치 안 먹는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 젊은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인터넷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맞죠? 우리 엄마한테 사다 드리려고요. 엄마가 요즘 시판 김치는 맛없다고 하시거든요. 제 친정엄마가 담가주시던 그 맛이래요.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말들을 하시면서 사가셨어요. 어느 날은 신문 기자라는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저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사장님 이야기 좀 취재해도 될까요? 요즘 시장에서 화제라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별거 아닌디 뭘 취재해요 했는데 기자님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통 방식으로 김치 담가서 파시는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김치는 언제부터 담그셨어요? 40년 넘었째요. 왜 시장에서 파시게 된 거예요? 그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김치가 정말 쓸모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김치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기자님이 그래서 결과가 어떠세요? 물으시길래 글쎄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했더니 기자님이 웃으면서 겸손하시네요. 제가 봐도 여기 손님들 엄청 많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68세 할머니의 김치 인생 역전기 며느리의 비웃음을 딛고 시장 스타로 제목이 좀 과장된 것 같았지만 사진도 크게 실리고 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그 신문이 나간 뒤로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오셨어요. 신문 보고 왔어요. 사장님 김치 먹어보고 싶어서요. 어떤 분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담가주시던 김치 맛이에요. 그 맛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모님 김치 먹으니까 엄마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순자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MBC 전국 김치 명인을 찾아서 프로그램 작가인데요. 네. 방송국이요?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네, 선생님. 신문 기사 보고 연락드렸어요.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전통 김치 경연대회를 하는데 선생님 꼭 나와주셨으면 해서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방송은 무슨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는데 작가님이 선생님, 그냥 평소처럼 김치 담그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금도 있어요. 대상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1,000만 원이요? 놀라서 되물었죠. 네, 그리고 대상 받으시면 정부에서 김치 명인으로 인증도 해드려요.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한 대회예요. 작가님이 계속 설득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방송?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도 들었어요. 만약에 거기 나가서 제 김치가 인정받는다면 그럼 미선이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겠죠. 선생님 어떠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작가님이 물으시길래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했어요. 네, 그러세요. 근데 다음 주까지는 답변 주셔야 해요. 녹화 일정이 촉박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장독대로 나갔어요. 김치 항아리들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그 앞에 서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방송에 나간다? 나 같은 사람이 창피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면 어떡하지? 손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친 손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도 있었죠. 이 손으로 40년을 김치를 담갔어요. 시집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요. 이 손이 만든 김치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요. 이 손이 아직 쓸모가 있다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 번 더 해보자. 내 김치가 정말 어디까지 통하는지 확실하게 증명해보자. 그날 저녁 저는 작가님한테 전화했어요. 저 할게요. 그 대회 나갈게요.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작가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떨리면서도 설렜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가족한테 어떻게 말하지? 특히 미선이한테요.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방송까지 나가시려고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그럴 게 뻔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눈치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68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도윤이하고 미선이가 쳐다봤어요. 뭔데요, 어머님? 미선이가 물었고요. 다음 달에 방송 촬영이 있어. 김치 대회 같은 건디 나한테 나오라고 해서 말을 꺼내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방송이요? 도윤이가 놀라서 물었고요. 미선이는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농담 아니야. 진짜로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 MBC에서. 미선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방송까지 나가시려고요? 미선이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빨개진 게 화가 난 게 분명했죠. 왜 안 돼? 방송국에서 나오라고 하는디 제가 말했더니 미선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TV에 나가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우리 집 시어머니가 김치 대회 나가는 거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긴 뭐래. 대단하다고 하겠지 제가 대꾸했는데 미선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대단하다고요? 박미선네는 돈이 없나 봐. 시어머니까지 TV 나가서 돈 벌려고 하네 이럴 거예요.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미선아, 그렇게까지. 도윤이가 말리려고 했는데 미선이가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찬성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방송 나가시는 거? 도윤이를 쏘아보면서 물었죠. 도윤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미선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방송은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시장에서 파시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결국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마저 저를 이해 못 해주는구나 싶었죠.
나는 할 거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도윤이가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는데 밖에서 미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말리셔야죠. 이러다가 방송 나가서 창피당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젊고 전문가일 텐데 어머님이 거기서 뭘 하시겠어요. 비웃는 투였어요. 그래도 엄마가 하시겠다는데. 도윤이가 말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TV에 나가는 게 장난인 줄 아세요? 전국 방송인데. 미선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혹시 미선이 말이 맞는 걸까?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거기 나가서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작가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저 꼭 나갈게요. 준비 잘해서 갈게요. 작가님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사전 미팅 한번 하러 오시겠어요? 그러셨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김치를 담갔어요. 대회용 김치를 연습하는 거였죠. 배추를 고르는 것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어느 산지 배추가 좋은지, 절이는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양념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0년 해온 거지만 다시 처음부터 점검했어요. 김치 노트도 꺼내서 다시 정리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배합을 찾아냈죠. 2017년 가을, 그때 담근 김치가 가장 맛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비율대로 연습해 봤어요. 일주일 뒤 방송국 사전 미팅에 갔어요. 미선이는 어머님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괜히 가셨다가 망신만 당하지 않으실까 모르겠네요. 중얼거리는 게 들렸거든요. 방송국은 생각보다 컸어요. 높은 건물에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작가님을 만났는데 젊고 예쁜 분이었어요.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회의실에서 대회 규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총 10분이 참가하세요. 2시간 안에 김치를 담그셔야 하고요. 심사위원 5분이 맛, 색깔, 향, 발효 상태 이런 걸 보고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서 발효된 상태를 또 심사하고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준비물은 저희가 다 준비해드려요. 선생님은 그냥 평소처럼 담그시면 돼요. 작가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떨리는 마음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선생님 신문 기사 보고 저희가 먼저 연락드린 거예요. 40년 경력이면 누구보다 베테랑이세요. 작가님이 힘을 실어 말해주셨어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저는 매일 연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하는 걸 계속 반복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미선이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연습하세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창피당하시는 것보단.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어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방송국으로 갔죠. 대기실에 다른 참가자분들이 계셨는데 다들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40대, 50대쯤? 저만 유일하게 60대였어요. 어머님, 처음 나오세요? 옆에 계신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했더니
저는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떨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고마웠어요. 녹화가 시작됐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진행자분이 지금부터 전국 김치 명인을 찾아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언하니까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제한 시간은 2시간. 시작. 신호가 떨어졌어요. 저는 바로 배추를 집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좋은 것만 골랐죠. 40년 경력이 손끝에 있었어요. 어떤 배추가 좋은지 만져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거든요. 절이는 동안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제 황금 비율대로 섞었어요. 카메라가 제 손을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하듯이 담갔어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진행자분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배추를 정성껏 버무려서 통에 담았죠. 시간 종료. 모두가 손을 놓았어요. 심사위원분들이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 김치 앞에 섰을 때 한 분이 색이 참 곱네요 하시더니 맛을 보셨어요.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이거 발효 상태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른 심사위원분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심사가 끝나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 김치는 방송국 발효실에서 숙성됐죠. 집에서는 미선이가 어머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해봐야 알지 제가 말하니까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방송 나간 것만으로도 용하신 건데 상까지 바라시면 안 되죠. 꿈 깨세요. 거기 나오신 분들 다 김치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머님처럼 그냥 집에서 담가온 사람들이랑은 다르다고요. 나도 40년 담갔는데. 제가 말했지만 미선이는 그게 거기서 통할까요? 어머님 떨어지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무사히 끝나시길 바랄 뿐이에요. 동정하듯 말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최종 심사 날이 왔어요. 방송국에 다시 갔더니 발효된 김치들이 쭉 놓여 있었어요. 제 김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잘 됐다는 걸요. 색깔이 투명한 빨간색으로 변했고 국물이 적당히 올라와 있었어요. 심사위원분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 김치 순서가 왔을 때 한 분이 이건 하시더니 다른 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심사위원 5분이 모두 제 김치를 드셨어요. 이게 바로 김치의 정석이네요. 발효 상태가 완벽해요. 40년 손맛이 느껴집니다. 깊은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칭찬에 쏟아졌어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눈을 깜빡였어요. 최종 발표 시간이 왔어요. 진행자분이 봉투를 열면서 제1회 전국 김치 명인을 찾아서 대상의 영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한순자 선생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진짜로? 내가? 옆에 계시던 분이 제 등을 밀어주셨어요. 어머님 나가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축하드립니다. 큰 상패를 받았어요. 제1회 전국 김치 명인 대상 마이너스 한순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상금 1,000만 원 수표도 받았고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심사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순자 선생님의 김치는 전통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입맛도 고려한 완벽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40년 경력이 만들어낸 진정한 손맛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가 제 앞으로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김치가 정말 쓸모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김치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떨렸어요. 미선이가 뭐라고 할까? 또 비아냥거릴까?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도윤이랑 미선이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나온 방송이 재방송되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대상 받으셨어요? 진짜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선이는 그냥 TV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응, 받았어. 제가 상패를 보여줬더니 도윤이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안아주었어요. 미선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화면 속 제 모습만 보고 있었죠. 어머님,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였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상패를 안고 잠들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뒤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왔거든요. 김치 주문하는 전화, 인터뷰 요청하는 전화,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명희님,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시면 어떨까요? 한 포기에 3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만 원이요? 저는 15,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빨리 연락 주세요. 다른 백화점에서도 연락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다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들 명인 김치를 팔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제일 조건 좋은 백화점하고 계약했어요. 한 달에 100포기만 납품하면 되는데 3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도 계속 나갔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김치를 더 많이 담가야 했죠. 한 달에 200포기는 담근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석 달 만에 2천만 원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평생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은행원이 고객님, 정기예금 하시면 이자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해서 따로 예금도 들었어요. 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갑자기 친절해진 거예요. 어머님, 물 드릴까요? 어머님, 안마 해드릴까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던 행동들이었죠. 도윤이도 엄마 몸 안 힘드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척 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 할 만에 제가 대답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사업이 커지면 법인도 만드셔야 하고 직원도 고용하셔야 해요. 그러더라고요. 법인? 제가 되물으니까 도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미선이 말이 맞아요. 이제 개인 사업자로는 한계가 있어요. 법인 만드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사업 확장도 쉽고요. 나는 그냥 김치만 담그면 되는데. 제가 말했는데 미선이가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어머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대로 사업화하시면 1년에 몇 억은 버실 수 있어요.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영 쪽 일 좀 해봤잖아요. 법인 설립도 도와드리고
마케팅도 하고요. 미선이가 말했어요. 도윤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들을 쳐다봤더니 엄마 좋은 기회예요. 미선이가 도와드리면 엄마는 김치만 담그시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럼 법인 설립하면 너희가 월급 받는 거야? 그건 당연히 일한 만큼 받아야죠. 미선이가 말했어요. 그럼 대표는 누가 하는데?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이 대표이사 하시고 저희는 이사로 들어가면 돼요. 미선이가 대답했는데 너무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볼게 제가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미선이가 도윤이한테 작은 목소리로 여보, 어머님 잘 설득해 봐요. 지금이 기회라니까 하는 게 들렸어요. 며칠 후 미선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요. 어머님, 제가 사업 계획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두툼한 서류를 건네더라고요. 펼쳐보니까 한순자 명인 김치 주식회사, 연간 매출 목표 10억, 3년 내 프랜차이즈 확장 이런 글들이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 사업 계획이에요. 제가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 제가 서류를 돌려주려는데 미선이가 손으로 막았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고 계신지 아세요? 기회? 제가 되물으니까 네. 지금 어머님 김치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백화점도 마트도 다 어머님 이름으로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손품 팔면서 고작 몇백만 원 버시고 계세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제가 물으니까 미선이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법인 만드시고 제대로 사업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대신에 말을 멈추더니 대신에 법인 지분 좀 주세요. 저랑 도윤 씨랑 합해서 30%만요. 어머님은 70% 가지시면 되잖아요.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지분이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을 키우고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미선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돈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글쎄요, 몇 천만 원 되시지 않았어요? 미선이가 대답했는데 지난 석 달 동안 2,500만 원 벌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벌 거야. 제가 말하니까 미선이 눈이 커졌어요. 2,500이요? 석 달 만에? 그래. 그리고 내년에는 더 벌 거야. 백화점에서 단가도 올려준다고 했고 해외 수출 문의도 들어왔어. 제가 말하니까 미선이 얼굴이 상기됐어요. 어머님, 그럼 더더욱 법인을 만드셔야죠. 세금도 그렇고. 흥분해서 말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 나는 지금처럼 혼자 할 거야. 왜요? 왜 안 하시는데요? 미선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너네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너네 주기 싫어. 내가 40년 고생해서 만든 손맛인데 왜 너네한테 나눠줘야 해? 미선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건데. 도와준다고? 너는 내 김치가 짜다고 했잖아. 구닥다리라고 했잖아. 요즘 사람들은 안 먹는다고 비웃었잖아. 제가 말하니까 미선이가 당황했어요.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과하는데 저는 웃었어요. 사과? 지금 사과하는 거야? 내가 유명해지고 돈 벌게 되니까? 어머님, 미선아, 너는 내 김치를 인정한 게 아니야. 내 돈을 인정한 거지. 미선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를 그렇게 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너네가 언제 나를 인정했어? 내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창피하다고 했잖아. 방송 나간다니까 꿈 깨라고 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돈이 보이니까 달라진 거지. 솔직히 말해봐. 내가 대상 못 받았으면 지금 이러고 있었겠어? 제가 물으니까 미선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가봐. 그리고 다시는 내 사업 얘기 꺼내지 마.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제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미선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는데 문을 닫기 전에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서 뭐 하실 수 있다고. 협박 같은 말이었어요. 해봐. 나 혼자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도 혼자 잘할 수 있어. 제가 대답하니까 미선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도윤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미선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게? 내 와이프가 내 돈 노리고 들어온 건 괜찮고? 제가 되받아치니까 엄마도 그냥 도와주고 싶다는 건데. 도윤아, 솔직히 말해. 너도 엄마 돈 갖고 싶지? 도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엄마가 죽으면 다 내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제가 차갑게 말하니까 도윤이가 엄마,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다가 그냥 나갔어요. 혼자 남았을 때 통장을 꺼내봤어요. 2,50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들한테 줄까? 며느리한테 줄까? 아니었어요. 이건 68년 만에 제가 번 제 돈이었어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쓸어요. 제가 모든 재산은 제가 죽은 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요.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변호사가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물으시길래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했어요. 이건 제 마지막 복수였으니까요. 유언장을 쓰고 나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제 인생이구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하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미선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물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죠. 그냥 볼일 좀 봤어. 제가 대답하고 방으로 가려는데 혹시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미선이가 물었어요. 제 뒤를 밟았나 봐요. 그래, 다녀왔어. 왜? 제가 돌아서서 물으니까 미선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설마 유언장 쓰신 거예요? 그러길래 그래 썼어. 내 재산 다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대답했죠. 미선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친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 있으면 뭐해? 평생 엄마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미선이가 여보 하면서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이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까 미선이가 울먹이면서 어머님이 유언장 쓰셨대요. 재산 다 기부하신대요. 말하더라고요. 도윤이 얼굴도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물었는데 응, 사실이야.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미선이는 매일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도윤이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안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형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희님, 저희 회사랑 프랜차이즈 계약하시면 어떨까요? 초기 투자금 5억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5억이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매달 로열티로 매출의 10%를 드립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1년에 최소 10억은 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담당자가 말했을 때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계약했어요. 한순자명인 김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전국에 생긴다는 거였는데 광고도 찍기로 했고 유명 연예인이랑 같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또 다른 식품회사에서 김치 소스 개발 제안이 들어왔고 해외 바이어들도 연락했어요. 일본, 미국, 프랑스에서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반년 만에 제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고 담당자까지 붙여줬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전국에 30개가 넘게 생겼어요. 1년이 지나니까 통장에 100억이 찍혀 있었어요. 69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집에서는 미선이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제 통장을 몰래 뒤지다가 들키고 제 서류를 훔쳐보다가 또 들키고 했죠. 급기야 제 도장을 훔치려다가 딱 걸렸을 때 저는 뭐 하는 거야? 물었는데 미선이가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조금만요 애걸하더라고요. 싫어. 한 푼도 안 줘. 제가 말하니까 어머님 저희도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소리쳤는데 저는 사람? 나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 되물었죠. 미선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윤이가 심각한 얼굴로 제 방에 왔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길래 뭔디? 했더니 미선이가 제 친구를 만났대요. 변호사 친구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요. 도윤이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제 도장을 위조해서요. 3억이나 됐어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날렸대요. 엄마 유산 받으면 갚으려고 했나 봐요.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도윤이가 고개를 떨구면서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먹였어요. 이혼하려고요. 변호사 만나봤어요. 이건 아니에요. 미선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알았어? 물었죠.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미선이가 창피하다고 했을 때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방송 나가신다고 하실 때 꿈깨라고 했을 때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책하더라고요. 근데 안 그랬지 제가 말했더니 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 유산 필요 없어요. 한 푼도 안 받을게요. 그냥 엄마 아들로만 있고 싶어요. 엄마 자식으로만 받아주세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쳐다보는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고맙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근데 말이야. 제가 아들 손을 잡으면서 유산은 못 줘. 이미 변호사랑 다 계약했어. 내가 죽으면 전부 장학금으로 가는 거야 말했죠. 엄마. 도윤이가 울먹였는데 저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에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학원비든 생활비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미선이랑 이혼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돈 필요하잖아. 그것도 도와줄게. 근데 유산은 안 돼. 그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도윤이가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는데 저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하면서 아들 등을 토닥였어요. 미선이와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위조, 횡령 같은 게 다 증거로 나오니까 미선이가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재판날 미선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어머님 만족하세요? 이게 원하셨던 거죠? 비웃듯이 말했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만족해. 내가 나를 비웃었을 때부터 난 이날을 기다렸어. 너는 내 김치가 짜다고 했지. 근데 있잖아. 짠 김치도 오래 두면 깊어져. 내 복수도 그렇게 익었어. 미선이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71세가 됐고요. 통장에는 500억이 넘는 돈이 쌓였어요.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100개 넘게 퍼졌고 해외 수출도 대박이 났어요. 저는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다녀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봤어요. 도윤이는 가끔 찾아와요. 이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엄마,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하면서 직접 요리도 해주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자가 됐어요. 며칠 전에는 김치 장학금 재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어요.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여기로 간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명희님, 아들분도 계신데 왜 기부를 결정하셨나요? 물으시길래 제 아들은 제가 살아있을 동안 충분히 챙겨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죽고 난 뒤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죠. 가난해서 못 배우는 사람들,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한테요, 대답했어요. 며느리분과의 갈등도 이유 중 하나인가요? 기자가 물었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갈등이라고 하기엔 뭐하고요. 오히려 감사해요. 전 며느리가 절 비웃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비웃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장독대 앞에 섰어요. 여전히 김치를 담가요. 이제는 직원들이 대부분 만들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직접 담가요. 그게 제 정체성이니까요. 하늘은 겨울빛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지만 김치 향이 따뜻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김치가 잘 익어가고 있었어요. 손을 넣어서 김치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짜면서도 달고 시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짠 인생도 오래 두면 깊어지더라 혼자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그렇게 발효됐어요.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니까요. 며느리는 제 김치가 짜다고 비웃었지만 그 짠 김치가 저를 명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비웃음이 저를 재벌로 만들었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손끝에 묻은 김치 국물이 따뜻했어요. 71세의 겨울이었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68년을 남 눈치 보면서 살다가 71세에 제 인생을 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그 비웃음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저처럼요. 김치처럼요. 짠 인생도 오래 두면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